안녕하세요. 저는 펭귄 각종과학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펭귄 각종과학관이 따로 있는 과학관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서대문 자연서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는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 지필시를 그냥 각종과학관이라고 지었을 뿐입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과학을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제법 했던 분들도 애가 중학생만 돼도요, 시험 공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학을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과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과학적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21세기를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21세기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20세기에는 말학을 쓸 수 있으면, 즉 문해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말하고 쓰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깊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읽고 쓰는 것은 거의 기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문화인이다, 내가 교양이다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우리 주변이 너무나 과학과 기술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내가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20세기에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음악과 미술로부터 내가 소외되었듯이 21세기에는 내가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학과 기술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이 세상에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과학과 기술이 내부 작동 구조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과학자들도 그건 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과학이든 어떤 기술이든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도구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추동해 나가는 과학과 기술에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딱히 교훈이라고 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술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전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음악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음악과 미술에서 교훈을 찾지는 않잖아요. 그죠? 철학에서 찾는다든지 윤리학에서 찾는다든지 하지만 음악과 미술에서는 교훈을 찾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음악과 미술은 그냥 문화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철학이나 윤리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압감을 받아야 돼요.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 때문에 나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죄를 주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세기가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학과 기술을 마치 음악과 미술처럼 문화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서 얻는 교훈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워낙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널리 유행한다고 해서 어떤 미술 사조가 유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의 삶의 터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이윤을 뽑아낼까요? 최대한 저임금으로 싸게 많이 팔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분 적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 꼭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더 많이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최대 극대값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비용이 극저값이 되는지를 따져봐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기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내는 거지만 그 이윤을 왜 내는 걸까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활비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인이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변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수학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걸 딱 그 좌표를 그려가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뒤늦게 직접 수학하고 그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옛날 성현들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의 수학이나 결국 공자님의 말씀이나 통하는 면이 있더라고요.